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입니다. 추세 전환 모멘텀이 없다.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보내오셨군요. 윤종빈 전문가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1890포인트 하회 시 종가 기준입니다.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자.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역시 관망입니다. 세 분 모두 아직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관망, 지켜보자라는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군요.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가에 1890포인트, 현재는 1887포인트니까 종가가 뭐 1시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30분 남았군요.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네,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수 있는 그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의 그 박스 구도가 1890에서 1930, 그 지점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무겁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매수세가 부재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종가 기준으로 박스의 그 하단 아래에서 그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이제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하락세가 만약에 연출된다면은 1차적으로 1850 정도 수준까지는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막판에 증시가 좀 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지 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아시아 증시가 모두 동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유로발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는 그 상황으로 인한 투자 심리의 위축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매도하는 그런 매도 주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 520억의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117계약밖에 팔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상당히 좀 힘없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이 박스 붕괴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515포인트 구간 아래로까지 현재 지수가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차익 매물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거래소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 흐름이 연출돼야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투자 주체들이 좀 맘 놓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이 거래소 시장이 만약에 레벨 다운으로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코스닥도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위치에서는 좀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가 시점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지수 189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하는 부분 보시고요. 만약에 붕괴될 때에는 좀 비중을 다소 축소를 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까지 같이 좀 가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입니다. 유로존 안정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관망이라고 주셨습니다. 이현상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장은요, 보유 종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수적인 이야기도 줬고요.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은 매수 주체가 없다. 박스권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전략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의 이슈가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 소위 말해서 재료가 공백인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였던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벤트도 다 끝났고요.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은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는 조금 더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어떤 메가톤급적인 악재도 없습니다. 글로벌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풀고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지도 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제 판단입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렇게 세우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1850에서부터 1920선이 단기적인 그런 박스권으로 지속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1800 지금 마지막에 지금 주가가 좀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1881선 찍고 1889선까지 올라오는 것은 박스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다소 좀 박스권을 좀 크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큰 곳이기 때문에 500포인트의 의미적인 라운드 넘버와 530포인트의 저항대를 두고서 지수가 박스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스권 전략일 때는 주가가 막 내릴 때 겁나서 던져버리시게 되면 바닥에다 던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내릴 때 그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해서 더 간다라고 크게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파도 타기를 하시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많이 밀렸을 때 저점 매수해서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단기적인 전략 구사하기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관망하시면서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행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을 끝으로 6인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